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7호 제1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의 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 복지시설 등 663개소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냉방비 걱정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내에 신속히 배정하고 국비 교부와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할 계획이다. 연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냉방비 지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해당 종사자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체육으로 허문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8월 8일, 월, 오후 2시, 세종장애인 현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체육으로 허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골퍼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US, 어스, 오픈 초대 우승자에 오른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가 더 이상 불가능의 이유가 될 수 없도록 장애인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장애인 레저 스포츠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 국제 경쟁력 향상, 장애인 실업팀 확대 필요 장애인 체육 리그 확대 등을 건의하고 통합체육 지원, 일반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센터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등 체육 분야 장애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 확충 등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어렵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이 낯선 영역이 아닌 익숙한 영역으로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제4차 장애인 체육 발전 중장기계획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교하고 자임새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박보균 장관은 세종장애인 현국민체육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장애인 체육계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공익장애인 복지 채널 선정 심사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8월 8일, 월, 누리집의 2023에서 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 선정, 인정, 심사 일정을 공고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로 1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장애인 복지 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 관련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공익 및 장애인 복지 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9월 30일, 금, 가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 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서류 접수 후 공익 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 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 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고 있는 우수한 채널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규제 해소를 위한 역동적 움직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은 8월 11일, 목, 오전 10시 30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제1차 규제 개선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옴부즈만 위원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 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 고용 분야에 제기된 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 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해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규제 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소중견기업 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 규제해로 집중 청취 주간 및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내 기업 규제해로 게시판 등을 통해 청취한 기업 현장 규제해로 사항의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되었다.
더불어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행하고자 공단과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규제 개선 옴부즈만은 장애계, 학계, 법조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 해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 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규제 개선 옴부즈만과 함께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첫 전시회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8월 31일, 수에 개최할 예정인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9일, 화,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회의 의미와 기획 구성, 콘셉트, 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대표, 서양화가 방두영 정성원 씨, 공예작가 이정희 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품속으로 들어간 청와대의 첫 특별전을 하게 되어 뜻깊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장애예술인 특별전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기획,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 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전시 기회도 대폭 늘리라라고 강조했다. 특별전에는 장애인 작가 50명의 작품 50여 점이 나오며 발달장애 작가인 김현우, 픽셀 작가, 씨와 정은혜,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씨의 작품도 전시된다. 전시 장소인 청와대 춘추관 2층은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장으로 쓰였다. 다음은 이날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장애문화예술축제 A+ 사인 페스티벌을 개최한 지 13년째인데 국민품으로 개방된 청와대의 첫 번째 전시를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느낀다. 청와대 춘추관 특별 전시회를 장애예술인이 제일 먼저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게 견뎌왔었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소외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가 구분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